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입니다. 네.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 그렇죠. 첼시를 지난 라운드에 잡고 올라온 맨체스터 시티. 반대로 리버풀은 브랜트포드 원정에서 비기면서 3대3이 나왔죠. 근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또 이겼죠. 분위기가 반대로 됐죠. 네, 맨시티는 파리에게 지고 네. 반대로 리버풀은 이제 포르투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왔습니다. 네. 참 일단 리그에서 지금 정말 선두권에 있는 팀들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네. 초반 기세를 판가름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경기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지금 첼시가 잠깐 주춤하면서 리버풀이 조금 치고 올라간 형국이 됐거든요. 근데 첼시가 주춤하다 해도 이제 리그 1패거든요. 맞아요. 네, 네. 유벤투스한테 진 거는 유벤투스가 너무 잘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이제 맨시티한테 또 당한 패배니까 리버풀도 과연 맨시티를 만나는데 여기서 어떻게 될까 그렇죠. 궁금하죠. 그리고 일정이 빠듯한 맨시티는 또 어떻게 이 경기를 준비할 것이냐. 이런 맨시티는 부분까지. 진짜 싫어요. 지금 보니까 첼시 만나고 파리 만나고 리버풀을 만나네. 그렇죠. 그리고 그 전 첼시전 주중에 어떤 경기였는지 아시죠? 아킴 페너가 있는. 그렇지. AFC 위컴. 네. AFC 윈블던이란다. 원래 윈블던 뛰었었잖아요. 예전에 뛰었을 거예요. 네, 위컴. 다행히 위컴전은 로테이션에 돌렸는데 근데 그 경기도 데브라이너 풀타임이었거든요. 맞아.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이따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예상 라인업부터 먼저 보면 리버풀, 하비 엘리엇과 티아고 알칸타라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아놀드도 지금으로서는 출전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부상심이 좀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경기 직전에 또 보도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사실 이제 프리뷰를 비교적 좀 이제 먼저 네. 찍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월요일 새벽 경기잖아요. 그러면 더 그 안에서의 변수가 뭔가 네. 왜냐면 우리 그때 첼시 프리뷰 찍을 때도 캉테 갑자기 맞아. 코로나 양성 나와가지고 그랬던 것처럼 이 직전 상황을 아놀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티아고도 그렇고 이번에 커티스 존스가 최근 경기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커존. 네, 커티스 존스가 특유의 킥력 그리고 운반 능력이 꽤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 미드필드로서 템포를 좀 맞춰주는 부분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네. 최근에 경기를 뛸수록 좋은 킥력과 배달 능력, 운반 능력을 바탕으로 중원의 어떤 좋은 역할이 되어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조타의 최전방 경우 예상해보겠습니다. 이 맨체스터 시티는 긴도안의 부상 그리고 이제 진첸코, 맨디 이러한 선수들의 어떤 부상 의심 결장이 예상이 되고 일단 로드리 자리는 로테이션을 위해서 페르난지뉴가 들어오고 케빈 데브라이너와 베르나르도 실바의 출격을 역시 예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경기를 뛰었다고 해도 지금 나는 그 덕배도 덕배인데 요새 맨시티 경기 보면 나는 베실바를 못 뺄 것 같더라고. 항상 좋은 선수죠. 네. 베르나르도 실바까지 해서 아마 이번에도 워커가 후방 백스리의 오른쪽 스토퍼처럼 서고 왜냐면 또 리버풀이 측면이 빠르기 때문에 칸셀루는 중앙으로 들어와서 또 데브라이너는 공미로 올라가서 3-3-1-3 형태로 바뀌면서 데브라이너와 그 아래쪽에 3명의 미드필드를 바탕으로 4명이 중원 장악하고 후방 3명이 또 빌드업 시에 리버풀 압박에 대응하는 이런 구도의 3-3-1-3 형태로의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포든의 제로투업을 또 예상을 했죠. 이건 이제 주중 경기에 뛴 선수들까지 생각을 해서 네. 이 포든과 제주스가 좀 더 체력적인 여유를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봤고요. 자, 맞대결 기록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리버풀은 지금 맨시티전 3경기 무승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1무 2패. 좋지 않네요.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맨시티 원정 가서 그때 4골 실점하고 그렇죠. 크게 진 경기가 있었고 지난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은 아놀드가 갑자기 부상을 당했던가 하면서 경기에서는 이제 비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안필드에서의 그 두 번째 경기였죠. 리버풀이 그때 대패를 당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에게 대패를 당하면서 3경기 무승 1937년 이후로 맨시티전 리그 연패가 없었어요. 근데 어쩌면 리그에서 이번에 연패를 당할 수도 있다 라는 점은 리버풀은 긴장하고서 진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경기에 임해야 될 것 같고요. 맨체스터 시티는 직전 리버풀 원정에서 4-1로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이 경기가 안필드에서의 17경기 무승을 깨트린 경기였어요. 리버풀이 또 한창 또 안필드에서 안 좋았었던 그 시기랑 겹쳐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18경기 만에 안필드 원정 승리를 거뒀던 당시 맨시티였고 자 1953년 이후 처음으로 리그 안필드 원정에서 연승에 도전합니다. 53년이면은 이제 그 전쟁이 막 이제 그 휴전 협정을 맺을 그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변수가 있어요. 그때랑은 다르게 전 경기랑은 다르게 이번에는 안필드의 관중이 다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지. 관중 있는 안필드에서 유독 맨시티가 좀 부담을 겪어 있었기 때문에 맨시티뿐만이겠습니까? 관중 그렇고. 있는 안필드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팀은 난 전 세계에 없다고 봐. 그러다 보니까 이 안필드에 관중이 들어선다는 점은 분명 이 맞대결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흐름을 보면 양 팀 다 아주 양호합니다. 네. 리버풀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유일 무패팀 4승 2무의 성적이고 또 최다 득점팀입니다. 15득점을 기록 중에 있고요. 리그 16경기 무패. 와 벌써 16경기 무패네.
지난 시즌 이제 중반기 때 홈 연패도 당하고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본인이 또 굉장히 많은 지분을 또 차지하시지 않았습니까? 6경기 중에 제가 3경기예요. 네, 엄청난 지분 아니에요? 나머지 3경기 중에 장지현 의원님도 은근 많이 들어갔었어요. 왜냐면 그때 에버튼전 맨시티 그렇지. 비경기들도 있었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근데 장지현 의원님, 뭐 박찬남 의원님 웬만하면 맞습니다. 형철이 얘기하는 거. 두 분 중에 한 분은 좀 많이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랬었고 리그 16경기 무패 중에 승이 12개나 되네. 맞아요. 승이 12개나 될 정도로 무패 기록 달리고 있을 때 후반기 때는 꽤 좋은 지분을 차지했다. 제가 이 승리 중에 꽤 많은 승리를 또 차지했거든요. 지난 시즌 마지막 3연승 내가 있었어. 아 그래요? 그 번니 원정 승리, 그 기가 막힌 웨스트브리치 알비온 원정 승리, 네. 그리고 이제 그 안필드 마지막 팰리스전 승리, 그리고 이번에 내가 중계할 때마다 브랜트포드전 빼고는 다 이겼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제가 지분이 많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억제기가 아니지 이 정도면. 억제기라고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억제기 레알 억제기지. 레알 네. 2경기. 그것도 2경기밖에 안 했으니까. 네. 그렇고 자 맨시티 최저 실점 팀입니다. 1위 실점. 자 이거 누가 넣었죠? 손흥민. 그렇죠. 네. 이것도 대단하죠 진짜. 네. 아무튼 1실점. 최근 5경기 연속 리그에서 무실점이고요. 리그 6경기 중 3경기에서는 유효슈팅 허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노리치, 아스날, 첼시들의 체제가 유효슈팅이 없었지. 그게 대단한 거죠. 맞아.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최근에 맨체스터 시티가 되겠고요. 자 클롭과 패배 기록도 안 살펴볼 수 없는 경기예요. 네. 펩 가르디올라가 가장 많이 진 감독이 클롭 감독입니다. 역사상. 네. 8패를 당했습니다. 와, 야 8패 많이 당했다. 펩 생각해보면. 그 정도의 통산 패배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 2017-18 시즌에 맨시티의 무패를 깨뜨렸던 것도 이제 리버풀이었죠. 그렇죠. 안필드에서. 그리고 패배 리버풀전 승률은 10경기 이상 패배 이제 상대를 해봤던 팀들 중에 봤을 때 리버풀이 가장 승률이 낮대요. 그지. 네. 뭐 한두 경기는 사실 표본치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 보면 30.8%의 승률. 그래서 4승 3무 5패. 심지어 패가 하나 더 많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2017-18 시즌에 보면은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만났을 때 그때 리버풀이 또 2경기 다 이겼죠. 옥챔이 골을 넣었었던 그때잖아요. 맞아요. 그때 잘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옥챔 사라졌지. 로마전에 그때 콜라로프한테 밀릴 때 불운하게 십자인대를 다쳐가지고 맞아요. 아쉽게 다쳤는데 4승 3무 5패 이런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키플레이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살라 대 스털링입니다. 모하메드 살라는 안필드 맨시티전 5경기에 나와서 4골과 2개 도움. 굉장한 스탯을 기록을 했고 또 이제 그 살라가 2017-18 시즌에 맨시티를 잡았을 때 챔스 리그 가리지 않고 되게 활약이 좋았던 선수 중 한 명이었어요. 근데 뭐 이제 그 시즌의 살라는 그것도 그렇죠. 인정해야죠. 그 시즌에 살라는 워낙 잘한 것도 있었고 자 스털링은 최근 리버풀전 3경기 중 2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었습니다. 3경기 중 2경기에서 골을 넣었는데 원래 스털링이 리버풀을 떠나고 나서 맨시티에 이적하자마자 처음부터 리버풀 8번 상대했을 때는 8경기 동안 계속 무득점이었어요. 지금 마치 지금의 스털링을 좀 보는 것 같고요. 네, 근데 9경기 만에 그 무득점이 깨진 뒤부터는 최근 리버풀전 3경기에서 2골을 득점 중이다. 그러니까 스털링은 리버풀 상대로는 뭐 이제 기록이 말해듯이 최근 경기에선 강하긴 한데 지금 전체적인 경기력적인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실망스럽잖아요. 저는 그리고 선발로 예상하진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네. 스털링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리버풀 팬들보다 맨시티 팬들 반응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선발 라인업 예측할 때도 그릴리시, 포든, 제주스를 이제 얘기를 그렇죠. 했던 거고. 그 요원투가 이제 맨시티 팬이잖아요. 그렇죠. 그 파리전 보고 난 다음에 라인업에 스털링 나올 때부터 쌍욕이 나왔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제 작년에 챔피언스리그 결승. 덕현 형이랑 봤었죠 그때. 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제 첼시가 골을 넣음과 동시에 이제 그 블루이스터 컬러 응원가를 온 집안의 스피커로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로 틀었습니다. 굉장히 표정 볼만하더군요. 그 멜로디 잊을 수가 없다고 저기 요원투가. 아니 노래 부르고 다녀 요새. 그러니까 너무 그게 각인된 거죠. 원래 몰랐다 그러던데. 자 주요 포인트 이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맨시티는 역시 일정이 걱정됩니다. 이게 체력이 어떻게 롯데를 가져가느냐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FM만 해봐도 알아요. 그렇죠. 진짜 짜증나거든. 중간에 껴있으면 스킨 좋은 스킨 쓰면 이제 피로도도 나오잖아요. 맞아. 피로도 막 이렇게 막 피로도 나오고 선수 컨디션 나오고 경기력 나오고 막 주황색 글자, 빨간색 글자 이렇게 찍히는 수밖에 없는 일정입니다. 여기 이제 곧 A매치 주간이기도 한데 자, 이 첼시전과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 출전 시간 중에 많이 찍힌 선수들을 한번 봤어요. 칸셀로, 라포르테, 디아스, 워커 백포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2경기 풀타임이네. 네, 2경기 풀타임 뛰었고 자 중앙 미드필드 로드리와 베르나르도 실바 2경기 풀타임. 저는 그래서 페르난지를 예상해봤고 데브라이너도 171분. 이건 사실상 풀타임으로 봐야 돼요. 네, 그리고 공격진 중에서는 그릴리시가 또 2경기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데브라이너가 첼시전 이전에 주중 위컴전이죠. 이 리그컵 위컴전도 90분 풀타임을 소화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엄밀하게 따졌을 때 산술적으로 계산만 해보면 261분이에요. 그렇죠. 4경기에서. 3경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백포도 체력적인 부하가 좀 의심이 되고
물론 이제 백포는 사실 리버풀도 좀 부하가 되긴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아놀드가 지금 좀 빠져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맨시티가 일단 지금 그렇고, 무엇보다 데브라이너는 그 이전에 위컴전까지 그랬더니 계속 너무 많이 뛰었다는 점에서 분명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리버풀도 마찬가지로 챔피언스리그 소화를 해서 몇몇 선수들의 일정 체력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는 리버풀보다 훨씬 일정이 빡빡한 팀들을 만났고, 굉장히 그러니까 딱 진짜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이길 그렇죠. 수 없는 팀들을 만났다는 게 너무 빡센 팀들을 만났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 여기에 더해서 리그컵 위컴전의 덕배 변수까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체력 부담은 맨시티가 조금 더 리버풀보다는 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원 싸움 볼만하겠네요. 이 그렇죠. 경기에서도. 3-3-1-3으로 중원 압박을 강하게 할 것 같은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 역시로 물러서지 않고 압박을 많이 가져가고, 또 여기에 더해서 상대가 압박을 하기 위해서 라인을 올렸을 때 반다이크와 마팁의 롱패스로 한 번에 배우 공간으로 찔러주는 롱패스 옵션을 지난 시즌과 다르게 이제 리버풀은 또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대립이 많이 될 아주 재밌는 매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듣고 보니까 티아고가 이제 약간 의심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사실 돌아오느냐도 조금 맞아요. 관건이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짧게 봤잖아 올 시즌에. 파비뉴, 핸더슨, 티아고가 가동이 되는 팰리스전. 걸. 그리고 네. 나서 나갔잖아요. 맞아요, 티아고가. 네, 근데 그 있을 때 굉장히 리버풀 팬들이 좋았다는 평가를 또 했기 때문에 그 전설의 산미들이 나오면, 네, 저는 오히려 네. 이 중원 싸움에 있어서는 리버풀이 조금 우위를 가져갈 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존스가 잘해서 커티스 존스 킹갓이 나오는 것도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맨체스터 시티는 덕배 베실바가 또 한 번 빅매치에서 힘을 발휘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포든 제로톱의 어떤 효과도 좀 보고 싶네요. 네. 첼시전이 잘했기 때문에 그 느낌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